이번에는 스튜디오에 방재 전문가를 모시고 이번 태풍을 대비해서 구체적인 행동 요령 등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창영 광주대 방재안전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지난해 사실 태풍이 부산 쪽으로 상륙했을 때 가장 우려가 됐던 것이 부산에 워낙 고층 건물이 많이 해운대 쪽에 고층 건물이 많이 들어섰기 때문에 뭐 유리 파손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우려된 점이 많습니다. 지금 광주 지역도 고층 건물이 지금 많이 들어서고 있고 여수 지역도 사실 해안가 중심으로 고층 아파트 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대비해야 할 점이 있다면 먼저 짚어주시죠. 일단은 이번 태풍의 특징을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예. 이 흰남노의 특징이 보면 AI라든가 거의 인공지능을 탑재한 것 같습니다. 보통 제가 한 20여 년 동안 태풍을 봤는데 보통 태풍이 한 일주일에서 한 10일 정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걸리거든요. 근데 얘는 완전히 그 적도 지방에서 최대한 해수면의 온도가 높은 곳에 가서 자기의 힘을 엄청나게 키워서 네. 올라오고 지금 북북 동진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지금 엄청난 강우와 엄청난 강풍을 지금 동반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강풍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그동안 가장 큰 피해를 줬던 게 2003년 태풍 매미입니다. 예. 방금 그 지금 궤도하고 거의 비슷한데 이게 이제 그 당시에도 60m/s니까 이번하고 거의 그 바람의 세기가 거의 유사하거든요. 예. 특히나 이 바닷가 같은 경우에는 이 강풍에 직접적으로 도달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일 큰 문제는 고층 건물인 경우에는 고층 건물과 고층 건물 사이로 빠져나가면서 그 뒤쪽에 있는 건물들이 전문 용어로 빌딩풍이라고 하는데 엄청난 바람의 풍속이 더 높아지거든요. 그러면서 부산의 센텀시티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유리창이 다 깨져 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평상시 때 여수, 광양 이런 쪽에 중초고층 건물 지을 때 풍동 실험이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일정 규모 이상만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더 도전적으로 더 많이 이렇게 풍동 실험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강풍 대비를 좀 하셔야 되겠고 특히 고층 건물에 있는 분들은 네. 철저히 대비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람 피해는 사실 이런 고층 건물에 바람풍도 있겠습니다만은 해일도 상당히 걱정이거든요. 예. 예. 지금 해일이라고 하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이 해수면은 달의 공전이라든가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데 예. 문제는 거기에다가 이 바람의 강도가 높으면 파도가 높이 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다 이제 만조위까지 같이 걸리면 이제 중첩이 되어서 엄청나게 이 해일 피해를 하는데 과거에 태풍 매미 때도 마찬가지로 기억나신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바닷가에 방파제가 테트라포드라고 해가지고 사각뿔 모양이 이렇게 보통 그게 한 5톤에서 한 100톤 정도 되는데 그거를 그냥 파도에 해서 그 횟집 앞에까지 도로까지 올려놓은 게 있었거든요. 방파제가 무용지물일 정도로 그렇게 높은 해일이 일었단 말씀이시죠? 굉장히 큰 피해를 저는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렇게 강풍이 불 때에 가장 그 인명 피해를 저희들이 통계를 보니까 비산물에 의한 강풍에 의한 비산물에 의해서 떨어지는 것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안전한 곳에서 방송을 재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재난 정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난 정보를 계속 이렇게 들으시면서 안전한 곳에서 대기해 주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바람과 해일까지 짚어봤고 이번에는 이제 비도 사실 이번에 많이 내린다고 하는데 침수 피해도 상당히 걱정입니다. 그 도심 지역의 침수 피해 그리고 특히 이제 산간 지역에서는 산사태 피해가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좀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침수 피해는 우리나라가 지금 수도 서울도 지금 이번에 침수를 엄청나게 했지 않습니까? 네. 시골보다는 도시의 침수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이 풀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아무래도 밭이 있다라든가 들이 있다라든가 하면은 빗물을 어느 정도 스펀지처럼 흡수를 해버리는데 거의 절반 정도를 흡수해버리거든요. 그러나 도시 같은 경우는 아스팔트라든가 콘크리트 때문에 이 물들이 전부 다 하수 간으로 가기 때문에 훨씬 침수가 더 쉽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침수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특히 최근 10년간 침수 흔적도를 각 지자체에서 다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러면 자주 침수되는 곳이 물은 간단합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이 흐르기 때문에 항상 침수된 곳이 침수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우리 지자체에서 집중적으로 해주셔야 되겠고 대체적으로 제 경험상 보면 이러한 그 산사태라든가 침수 피해가 주간보다는
야간이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왜냐하면 아무래도 응급 구조하는 데에도 한계가 더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위험한 곳은 일본 같은 경우는 산사태 위험 지역 같은 경우를 영어로 레드존이라고 해가지고 아예 거기에 거주도 못하게 하고 안전한 그 마을 회관이라든가 이런 곳에 대피하거든요.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에서도 강제 대피 명령을 이제 행정에서 적용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 때문에 안 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허리케인이 발생했을 때 자그마치 300만 명을 안전한 곳으로 강제 대피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인간의 생명을 중요시하는데 어떤 것이 더 중요한 행정이냐. 저는 그런 걸 한번 벤치마킹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 태풍은 그만큼 위력이 세다라는 것을 다시 네. 한번 강조해주기 위해서 그런 네, 말씀을 하신 듯 그렇습니다. 싶습니다. 예. 예. 자, 끝으로 지금 과수농가 전남 지역 상당히 많은데 명절을 앞두고 과수농가도 비상입니다. 이제 수확을 조금이라도 더 하려고 많이 노력들을 하실 텐데 지금 이 시점에서 아주 좀 대처를 잘 하셔야 되겠죠.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태풍 중에요. 봄에, 여름에, 가을에 태풍이 부는데 여름보다는 이 가을에 태풍이 불었었을 때 피해가 제일 큽니다. 왜냐하면 예. 아무래도 수확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벼 농사 같은 경우는 넘어지지 말도록 물을 더 많이 가둬두는 것이 좋겠고요. 고추라든가 다른 작물들은 배수를 해서 물을 자꾸 빼주시는 것이 좋겠고 나머지 그 작물들은 가능하면 잘 고정을 시켜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산 시간이 좀 있습니까? 예, 간단히 정리를 좀 해주시면.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 목민심서에 그 재난이 생기고 나서 의복을 나누어주고 식량을 나누어주는 것보다 그 재난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이 훌륭한 목민관이라고 했거든요. 지자체 공직자들은 지금 예방이라든가 대응을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광주대 방재안전학과 송창현 교수와 함께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알아봤습니다.